코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살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안짱코. 이 뼈랑 살 경계가 보이는 거예요. 딱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을 좋아하는 거예요. 피노키오 코다. 과하다. 작은 의견골이 좋다. 케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PSU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코 성형 강의 시리즈 코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김태섭이에요. 코 재수술이 생각보다 케이스가 많고, 재수술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했을 때 뭐를 또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면, 내 코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런 수술을 통해서 개선이 될 거야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 재수술의 원인에 대해서 쭉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놔 봤는데, 첫 번째는 코가 처지는 거, 높이, 라인, 길이, 휨, 복코 교정, 비대칭, 염증 구축, 기능적 문제, 이렇게 쭉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1번에서 7번이 제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코 재수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염증이나 구축 같은 경우는 일단 저한테 안 올 가능성이 큽니다.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나중에 구축 같은 거는 이제 재수술 전문 병원 가가지고 저희 병원이나 이렇게 코 성형 하는 데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요 원인이 많거든요. 원장님 코가 처진 것 같아요. 더 높이고 싶어요. 라인을 좀 더 넣고 싶어요. 길이 변화가 있고 싶어요. 휜 걸 잡고 싶어요. 정면 효과를 얻고 싶어요. 콧구멍 작재기 잡고 싶어요. 라는 건데, 거의 무슨 말이냐면 코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처지는 거, 높이라는 거, 휜 같은 거, 이런 거는 지지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약해서,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좀 흡수가 돼서,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아슬아슬 세웠다가 1년 지나니까 바로 처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수술 들어가 보면 제 체감상으로는 한 90% 이상? 그럼 과감하게 보면 95% 이상은 교정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자분이 원장님 나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원인 자체는 코 안에 무조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재수술을 좀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한테 가면, 그런 거를 조금 요거는 교정이 바로 된다, 요거는 들어가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아마 주실 거거든요. 이 지지대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대략적으로 한 15년 전 그냥 실리콘에 귀형골을 써서 수술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았고, 7년 전 요때 이제 뭐 L자 실리콘이 있던 뭐 아니던 간에 실리콘이랑 귀형골만 했다가 코끝에 조금 더 주자 해가지고, 뭐 7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한 2에서 7년으로 적을게요. 실리콘에 비중격에 귀형골을 쓰거나, 아니면 이물질 쓰거나 기증등용골 써서 수술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담을 해보면 이 상태에서 바로 재수술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한번 하셨다가 최근에 하시고 오시는 케이스도 있고, 최근에 하시고 오시는 케이스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보면 차이가 뭐냐면, 15년 전에 했을 때 수술 컨셉은, 여기 이제 최근에서 수술 많이 하는 방식과 다른 게 비중격 사용 여부가 좀 다르거든요. 이 비중격을 쓴 재수술은 저는 기본적으로 자가늑연골로 수술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예전에 이제 실리콘이랑 기로 했다, 비중격이 새 거예요 라고 하면, 물론 자가늑연골이 제일 좋겠죠. 요 수술 같은 경우는 기증늑연골도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중격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제 요런 수술에 이제 재수술을 했을 때 요즘은 요 케이스들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 보니까 15년 전에 했던 분들이 보니까 친구가 재수술을 했는데 또 처져서 자가늑 오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아니면 또 친구들 보니까 첫 수술을 요걸로 했다가 처져가지고 자가늑연골로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근의 트렌드는 자가늑연골이 조금 대세가 되는 그런 수술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상담이 와서 이런 이유로 수술이 들어간다고 보면, 수술 방법?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다 아실 필요 없는데, 재수술할 때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또 첫 수술 딱 들어갔다고 시뮬레이션 생각해보면 칼을 넣어서 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절개선은 이전에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전 흉터 있던 대로 그대로 가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한 3차, 4차 수술해보면 이렇게 안 하시는 원장님도 생각보다 꽤 있으십니다. 뭐 이제 그런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으실 걸로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뭐 그 위치 자체가 너무 위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어서 모양 만들기 그렇게까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전 흉터를 따라서 절개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크게 코가 이렇게 눕혀서 모양이 생겼다고 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절개선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수술이 어떻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리콘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전에 지지대가 이렇게 있을 거고, 위에 올려놓은 연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재수술을 하게 되면 첫 수술이랑 다른 거는 1번은 뭐냐면 여기 피부 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피부 쪽도 이제 코끝과 콧대를 좀 따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수술을 안 한 코 같은 경우는 피부 만져보면 어때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잘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는 딱딱한 뭔가를 차 있어요, 피부에. 이걸 흔히 말해서 흉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재수술을 해보면 어떤 병원은 꼭 유난히 이게 많이 생기는 병원이 있고, 어떤 병원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돼 있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흉살을 제거해 준다는 거는 우리가 이 정면에서 봤을 때 두꺼운 것도 연관이 있지만은 이게 꽉 피부를 잡고 있으면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이 높이랑도 같이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흉살을 제거해 준다라는 거는 여기서 뭐가 개선이 될 거냐라고 보면 높이도 개선이 될 거고, 영향이 있겠죠, 그죠? 처짐도 개선이 될 거고, 복코 교정도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보시면 콧대에도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피막이라 그래요. 피막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캡슐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껍질을 쌀 수도 있고, 침투할 수도 있고, 녹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 우리 몸이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 얘를 껍데기에 가둬버려요. 그거를 피막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한 3개월 정도 수술하고 나서 걸려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3개월간은 좀 조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여기 원인에도 있긴 합니다. 이 피막이 있으면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 흉살이니까 정면 봤을 때 두꺼워 보일 거고, 라인이 안 매끄러워 보일 거고,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피막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케이스 중에는 이 피부 콧대가 너무 얇아져서 피막을 활용해가지고 피부층으로 써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뭐 굉장히 드무니까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피부 쪽에 들어가는 거는 흉살을 제거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피막을 제거해줘야 된다. 아, 원장님 복코 교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들어가 보면 흉살이 많은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원장님들 라인이 조금 안 매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구축이라고 하잖아요. 구축 들어보셨나요? 구축은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막이랑 흉살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 구축이 발생하더라. 왜 많이 발생하냐? 여기에서 깔끔하게 피막이 생기고 끝나줘야 되는데 뭔가 이 염증 같은 게 있고 계속 자극을 주면 흉살도 마냥 두껍게 생기고 살이 예쁘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피막이나 흉살이 많이 자라면서 구축이 생기는 것도, 이거는 콧대에 관련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피부 쪽에서는 이런 흉살과 피막을 잘 제거를 해줘야지 우리가 정면 효과도 얻을 수 있고 피부의 탄성도 다시 찾을 수 있어서 높이도 찾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요 피부를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수술 순서가 아니고 그냥 설명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재수술해서 실리콘도 빼고 피막도 제거를 했고 흉살도 깔끔하게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코가 이렇게 실리콘 뺐으니까 이런 느낌을 그릴게요. 지지대랑 이게 있겠죠? 코끝 연골 이식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도 제거를 할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뭘로 돼 있냐면 비중격 아니면 기형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올려두는 거 쓸 수도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지대를 제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지지대가 아마 예전에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지지대를 우리가 왜 세우죠?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럼 이걸 지지대 쓸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세웠냐? 이 L스트럿이라는 거를 유지를 하면서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재수술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비중격을 쓴 재수술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익스텐전한 연골도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L스트럿도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 이식한 연골은 그대로인데 이 엘스트럿이 약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처지거나 길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짧아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스트럿의 구조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엄청 중요하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콧대 피부, 코끝 피부에서 뭐 요런 게 조금 더 있다고 보는 거면은 나머지 거의 제가 대충 적은 뭐 9개 문제 중에 6개는 요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수술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무너져 있던 거를 세우기만 해도 숨 쉬는 것도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핀 것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비대칭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처음 말씀드렸던 이 기둥이 약해서 우리가 재수술을 하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스트럿도 데미지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엘스트럿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세워야겠지만 여기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스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올라가는 힘이 있는 세로로 말 그대로 코끝을 지지해주는 이쪽 벡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콧등을 받쳐주는 이 벡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벡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빨간색의 벡터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많이 주겠어요? 지지대 튼튼함?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처짐. 여기에 약하면 처질 수 있겠죠? 높이도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코끝이 낮아지면 라인도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에는 굉장히 강하겠죠. 코가 이렇게 내려앉는 거는 얘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길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비대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면 봤을 때 휘어 있는 경우보다는 바로 세워주면 있던 비대칭도 자연스럽게 내가 뭘 안 해도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능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바로 세워주면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여기만 세웠어요. 그러고 튼튼하게 잘 세웠다 하고 실리콘 넣었어요. 이렇게 괜찮겠지 하면 여기가 많이 없다고 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면 코가 처음에는 이렇게 잘 있어요. 실리콘이 있으니까. 있다가 여기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가 생겨지게 됩니다. 좀 과장해서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새들로즈, 한글로는 안짱코, 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별로 안 좋아요. 미학적으로. 뭐 그러면 이제 재수술 오는 친구들 실제로 이렇게 생긴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실리콘 밑에 뭐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엘스트럿의 콧대 쪽이 약해서 꺼진 거구나. 그리고 이게 없더라도 저는 재수술 할 때는 이쪽까지는 PD 만들어주고 나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모양 변형이 안 올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말했던 엘스트럿의 요 방향은 이제 이렇게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쪽이 어디 보이냐면요, 비주 쪽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세워주면 비주도 좀 나올 수 있겠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히 이것만 딱 세우는 것보다 비주도 좀 만들어주고 싶고 여기도 좀 튼튼하게 해주고 싶고 라고 하니까 재료가 많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뭘 쓸 수 있냐라고 하면은 뭐 기증 능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비중격도 쓸 수 있고요,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자가 능용골로 해주면 특히 비중격이 없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쓰고 해도 남아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재료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개념이 좀 생기기는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원장님마다 부르는 건 다른데 뭐 비중격 재건 뭐 이식이라고 적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한데 크게 봐서는 그냥 스프레드 그라프트입니다. 이름이. 요거는 그냥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제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확 꺼져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는 뼈잖아요. 여기는 연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내려앉으니까 실리콘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 뼈랑 살 경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V자 거꾸로 된 모양이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inverted. 이런까지 설명되나? V deformity. 근데 이게 왜 설명드리냐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경우가 많냐? 비염 수술한 경우. 왜냐하면 비염 수술을 말 그대로 흰 부분을 제거를 해주거나 펴주는 수술인데 여기를 제거를 하다 보니까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비염 수술을 위해 실리콘을 안 넣으니까는 조금만 여기 약해져도 이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무보형물 수술, 재수술에서도 이게 많이 보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냥 재수술이라도 실리콘을 썼더라도 이게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서양 사람에 비해서 잘 보이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연골이 작기 때문에 좀 덜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 재수술을 할 때는 여기도 중요한데 여기도 잘 챙겨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술적으로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피부 쪽 해결했고, 그죠? 지지 다 세워졌고, 올려주는 거는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새로 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실리콘을 넣던지 다른 콧대 재료를 쓰던지 해서 맞춰주면 끝입니다. 참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수술 방식은 이제 거의 끝났고, 이 정도 내용은 사실 환자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이제 중요시하는 거는 결국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을 봅시다. 재수술 상담은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해봤어. 상담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원하는 바가 되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되나요? 안 되나요? 재수술을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화려하게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화려하게. 그럼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미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이런 처짐이나 이런 변형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보통은 화려하게 해주세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10명 중 9명 이상? 거의 무조건 엄청 높은 코가 아니라면 지금보다 화려하게, 뭐 무조건 인위적으로 화려하게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보다 화려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봉직 생활할 때만 해도 그냥 화려하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별로 이런 거 디테일도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지금보다 높게 화려하게. 요즘은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화려한데 뾰족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없어요. 원장님 나 완전 뾰족하게 그림, 뭐 애니메이션 그림처럼 촥 이렇게 해달라는 친구도 물론 간혹하다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차치하고 거의 대부분은 화려하게 하고 싶은데 안 뾰족하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좀 동글동글하게 하고 싶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화려하게 수술을 한다, 높이를 높게, 라인을 조금 더 곡선 있게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금 이 그림에서 한번 그려봐도 여기가 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뾰족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안 뾰족하게 해달라는 게 첫 번째 난관이 좀 부착하는 거고, 그러면 이건 어떡하지? 지금보다 얄쌍하게는 하고 싶은데 뾰족하게는 하기 싫어요. 이게 좀 어떤 수술 방법이 다 다른 거거든요. 환자분의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원장님 나 복코 교정은 하고 싶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장님 저 피부에는 흉살은 제거를 해주시되 그 다음에 높이는 좀 높게 지금보다 하고 싶은데 정면 봤을 때는 너무 뾰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 이해되시죠? 화려한데 동글동글하게. 이 동글동글하다라는 개념은 흉살이 꽉 차가지고 뭔가 단단하게 이런 느낌의 동글동글은 아니에요. 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살을 제거해서 얇은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연골이 쫙 예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흉살은 제거를 잘 해주고 연골은 배치를 잘 해줘야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하는 건데 정면에서도 있을 거고요. 이 환자분들이 원하는 느낌이. 두 번째는 측면에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면 봤을 때도 좀 과장해서 그리면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코가 딱 이런 느낌인데 아무도 안 좋아하신다고. 그러면 정면 봤을 때도 이 내려오는, 요즘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실리콘 폭과 코끝이 같이 내려오는 이런 느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실리콘 폭과 비슷하게 코끝을 잡아줘야 되고.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바깥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연골 사이즈를 잘 조정을 해야 돼. 그래도 안 돼. 그럼 뭘 해주냐, 진피를 이식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요즘 제일 좋아하시는 게, 물론 포토샵도 들어가긴 하지만 이 정면 봤을 때 이런 느낌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은 그냥 최악인 거고. 이해되시죠? 딱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을 좋아하는 거예요, 실리콘이랑. 이게 그냥. 그래서 예쁜 친구들 정면 사진 보면 이런 느낌으로 다 돼 있습니다. 실리콘 폭은 이렇게 넣었어요. 덮였을 때 이 실리콘 폭이 나오는 양상 자체를 기연골의 배치와 필요 시에는 진피를 써서 뭔가 이 동글동글한 볼륨감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넓어지면 원장님 코 뚱뚱해요. 조금만 좁아지면 원장님 나 피노키오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에서 중요하다는 거고. 측면에서는 뭐냐, 이런 코를 요즘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피노키오 코다, 과하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많으시고. 그러면 측면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또 다시 나오는데 비주 볼륨이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이 비주 볼륨이 있고 없고의 디테일 차이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코가 자연스러워 보이냐, 어느 정도 수술한 티가 안 나냐, 미학적으로 좀 과해 보이냐, 똑같은 높이라도. 그럼 엄청 영향을 많이 줍니다.
똑같이 다시 또 이런 얘기로 넘어가는 게, 여기도 이런 재료가 좀 필요하겠고, 이렇게 연골이나 진피를 조금 볼륨감 있게 채우려면 여기도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자간흑 연골이 좋다. 자간흑 무쇠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증 연골이나 비중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가 많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최소 비중격을 쓴 재수술은 자간흑 연골로 해주는 게 이런 장점이 있다,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재수술 하시는 분들이 한번 수술을 해보셔가지고 거의 이런 질문은 많이 안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통증 같은 경우는 많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또 흉쇄알도 떼냈고, 그죠? 피부에 있던 캡슐도 떼냈고, 여기도 박리가 다 들어가야 되고, 조작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자간흑 연골로 하신 분들은 여기 아파가지고 코는 별로 많이 안 아프시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붓기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생겨요. 이전보다 조작이 많이 들어가고, 그죠? 뭘 하는 게 많으니까 많이 생기는데, 빠지는 것도 천천히 빠져요. 림프 순환 자체가 첫 코보다는 조금 덜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붓기도 좀 천천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코를 어떻게 재수술하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수. 이제 질문 한번 질문. 자간흑이 석회화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이런 흉터 때문에 자간흑은 너무 원치 않고 기증늑만 원한다고 하실 경우에 기증늑을 두세 개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두 가지로 지금 질문이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자간흑 연골을 타이건 자이건 간에 못 쓸 경우에 기증늑 연골을 쓸 수 있나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증늑 연골을 여러 개를 써서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늑연골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증늑 연골로도 이렇게 세우면 되고, 기증늑 연골로도 이렇게 이식을 하면 됩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까지 개수를 세할 필요도 없고, 필요하면은 써야 되는 걸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본 영상 중에 기증늑 연골을 왜 두 개를 써야 되냐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코의 기둥은 내가 옆에서 그려서는 이렇게 하나로 보이지만, 밑에서 보면 콧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비중격이 이렇게 있거든요. 새로 세우는 지지대는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맞냐면요, 그냥 또 두 개예요. 이거를 첫 수술은 비중격으로도 할 수도 있고, 기증늑 연골로도 할 수도 있고, 귀여운 걸로도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코를 세우는 지지대는 양측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으로만 이렇게 딱 세우는 원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또 휘거나 비대칭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럼 이제 이거를 자간흑 연골로, 그럼 자간흑 연골도 두 개냐? 아닌가요? 그냥 자간흑 연골로 세우는 거고, 기증늑 연골로 세우는 거고, 비중격을 못 쓰면 기증늑 연골을 두 개 세우는 거고, 개념 자체를 이렇게 그냥 원래 다 두 개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간을 못 쓰면은 기증늑 연골로 필요한 만큼 써서 수술을 해주는 게 나는 이제 의사가 할 일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간흑 연골을 못 쓰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정식으로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은 한 50세? 한 좀 넉넉하게 보면 55세까지도 봐요. 일단 나이가 많으시면 이게 석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석회화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연골이 석회화가 돼서 뼈처럼 되는 겁니다. 뼈는 우리가 바느질도 못하고 너무 딱딱하고 이러니까 못 쓰잖아요. 자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자간흑 연골이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타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석회화가 심하다더라. 그래서 기증늑 연골을 추천을 받은 케이스가 꽤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 엑스레이는 별로 안 믿습니다. 이건 원장님들마다 다르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 엑스레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면에서 찍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뼈 음영이랑 연골 음영은 달라요. 뼈는 하얗게 나오고 연골은 좀 회색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그런 분들을 이제 추측해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때도 석회화 때문에 못 쓰겠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자간흑 연골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들어보면 실제로 있어요. 석회가 없다는 건 아닌데,
이것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늑연골을 채취를 하면 위에서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엑스레이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회화가 이렇게 있어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으로 석회화가 좀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 피해가지고 잘라서 쓰면 되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간 늑연골 하기 전에 엑스레이로 석회화를 판단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신뢰를 하진 않고 나이가 제일 중요한 요소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물론 CT를 찍으면 100% 알 수 있습니다. CT는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한다고 CT 찍는다고 몇십 몇백을 쓰는 거는 조금 그죠? 우리가 얻는 정보 대비 내가 봤을 때는 그죠? 비용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고, 제 경험상으로는 나이가 안 되셨으면은 부분적인 석회화가 있을 수는 있어도 코 세운데 못 쓸 정도의 석회화는 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자간늑연골을 코에 이식한 이후에도 석회화가 진행될 수가 있나요? 와, 그거 모르겠어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증늑연골도 기증늑연골 재수술 오신 분들 이렇게 CT 찍어보면은 좀 부분적으로 석회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이런 늑연골인지, 근데 그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던 건지, 그죠? 근데 이게 뭐 석회화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근데 논문을 찾아보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 이게 모양이 변형되거나 안 좋냐, 이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 상관없습니다. 석회화가 된다고 해서 안 좋을 건 없어요. 오히려 흡수가 돼서, 자간늑연 그런 가능성이 적죠. 흡수가 돼서 비주도 뭔가 들어가고 처져서 낮아지고, 그거를 걱정해야지 부분적으로 석회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연골이, 그러니까 모양이 변화될 확률은 없다고 보긴 합니다. 더 튼튼하지 않겠어요, 근데? 뼈가.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비중격 연골 이제 연장술로 하실 때, 수술할 때 비중격 뼈를 써서 수술하시는 원장님도 많으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뼈로 세웠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코 재수술에서 원인, 방법, 디자인, 기타 질문사항까지 잘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환자분이 요구하시는 게 9개는 다 없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4개, 5개 이상은 있으세요. 근데 그런 문제의 공통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아니면 여기 있습니다. 요즘 나는 이거 처진 것도 잡고 싶고, 높이도 잡고 싶고, 정면 효과도 잡고 싶고, 비대칭도 잡고 싶고, 라인도 매끈하게 하고 싶고, 그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보다 보면 요거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면은 저는 상담 때 다 설명을 드려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 원인이 되는 거를 교정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